이재명 대표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라리 제명당이라고 하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과 당규 아주 세세한 특별 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독립된 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많은 새로운 인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측근 의원들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공천이 마무리되면 여론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천의 방점이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이런 일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취재를 해왔는데요. 예. 민주당이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당내 비주류라는 분들이 이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공천이 많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율들이 유지가 되어 왔죠. 이제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친문 패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마 21대 공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친문이면 너무 다 공천되는 이런 걸 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친명 공천이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스템 이야기 하는데 그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압니다. 이게 결국은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유리한 아니 시스템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 그쪽을 중성동갑을 전략공천지로 지정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거기서 하려면 뭐 경쟁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들을. 네. 그리고 경쟁이 있는 사람 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는 전략공천 지역이다. 그래서 다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과연 시스템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뿌리가 이 주류가 있어 왔던 그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대표를 맡고 처음으로 이제 총선 공천을 하면서 결국은 이 당을 온전히 이제 본인의 어떤 당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만 저는 뭐 기본의 입장이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보면 호남을 중심으로 상당한 어떤 지지 기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예. 호남의 지지율이 빠지면 호남 출신 이제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 이분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김부겸, 정세균, 그다음에 권노갑 뭐 등등 이 민주당의 원로 그룹들이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또 이해찬 전 대표마저도 이제 이번 공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거는 뭐 만약 결과가 좋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번 도전 자체가 성공적이었다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한 번 격동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기 위해서 공천했다는 건 보지 않고요. 네. 공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명계로 불리거나 친문 쪽에 있던 분들도 많은 부분 공천 받은 분들이 많아요. 단수 공천 받은 분도 많고. 네. 사실 민주당 내에 169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진짜 친명이라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공천은 친문 공천이라고 해서 대부분 친문에 계신 분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중간에 의원들 중에 이제 또 친명으로 돌아선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는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근데 그분들이 뭐 탈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되냐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니까 대표로서 당의 장악력을 높이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해야 되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당선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많이 부각시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소위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많은 부분 탈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큰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공천을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본인이 승리하는 선거를 하지 않고 본인이 뭐 지더라도 본인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심이 들어가는 부분은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공천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